93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들이 민주노총 앞에 가서 대규모 민주노총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280만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1000만이 된다. 1000만 장애인들. 5천만 중에 1000만이면은 뭐 대단한 숫자입니다. 20%. 장애인들 중에서는 이제 그 청각 장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가라. 안 나가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장애인 노동조합이라고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을 하라니까 문재인의 노동부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태동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고 이틀 만에 한국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을 서류를 받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설립하고 난 뒤에 지금 조합에 가입한 장애인 노동조합의 수가 거의 뭐 한 30만에서 40만을 육박해 가고 있다고 그래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제 민주노총 앞에 가서 온 민주노총 앞에 그 길바닥에 악마노총, 민주노총, 민노총 해체 등등 해갖고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욕설도 해가면서 민노총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민주노총은 출입구 문을 봉쇄했습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민노총 안에 들어갈까 봐 겁은 나는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 대다수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장애인이다. 내가 이런 얘기. 왜 그러냐? 나쁜 놈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깡패를 깡패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서워갖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 와갖고 민노총 나쁜 놈들 규탄했습니다. 제도권 언론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와야 되는데 왜?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똑같습니다. 다. 왜? 혹시나 민노총한테 공격당할까 봐. 다 비겁한 자들이에요. 장애인들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한국의 언론, 한국의 정치, 한국의 공무원 할 것들 전판 다 제가 볼 때는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어제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윤상현 의원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 아픔을 제가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상현 어제 말 잘했습니다. 정치는 윤상현식으로 그렇게 정치하면은 괜찮을 텐데. 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 그 회원분들이 윤상현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바쁘지만은 사회적 약자와 뭔가 이 세상을 향해서 도와주시라고 할 때 그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 뭐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는 모르겠지만 우파 정치인 중에 윤상현만큼 이 시민사회와 또 사랑과 소통력과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부르면 아무 때나 거의 시간 내서 옵니다. 들어줍니다. 눈높이가 일반 시민의 눈높이와 이렇게 맞추려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은 바로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은 바로 윤상현 같은 그런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이 내건 모토가 바로 우리 국민노조가 내건 모토하고 같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입니다. 기업이 없는 곳에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근로자들도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힘듭니다. 한 달 되면은 월급 챙겨주려고 엄청난 고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보다 더 빨리 늙어요. 생각하고 책임져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범죄자 되고 사기죄로 피를 말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기업가들입니다. 이재용이 보세요.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을 갔다 나오고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인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그 오너가 감옥살이 맨날 감옥살이 왔다 갔다 하고 어제 회장 취임식 했는데 또 재판받으러 갔다 오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기업가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래 하면서 기업 경영할 맛이 나겠습니까? 민주당 인간들은 이건 제가 볼 때 인간들이 아닙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세요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간섭하고 감옥 보내고 너 왜 했나 저랬나
박근혜 정부에 뭐 미르재단하고 뭐 할 때 뭐 했다. 정유라에게 뭐 말을 공급했다는데 아마 이 인간들은 더 지독한 일을 캐보면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MBC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삼성 광고 안 받는 기업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삼성을 협박해서 지금 돈을 뜯어내는 강도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한겨레 신문이 적자가 나면은 적자가 난 그 한겨레 신문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 발행한 채권을 기업들이 사준다. 그중에 삼성이 거의 절대다수로 사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팩트 체크해서 만약에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은 한겨레 신문은 문을 닫아야 돼. 왜 문을 닫아야 돼? 마치 자신들이 진실이고 정의인 양,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뒤로는 자신들이 무능 경영을 해서 거기에 부실난 걸 기업들 보고 채권을 사주라. 그래서 그걸 채워놓고 그리고 또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받고 되겠습니까? 강도들 아닙니까? 떼강도 아닙니까? 떼강도. 언론 강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MBC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MBC도 강도들이에요. 삼성을 그렇게 공격하고 이정희 나쁜 놈이라 그러고 박근혜와 공모했다 그러고 다 해가고 죽여놓고는 삼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받습니다. 전 언론사가 똑같습니다. 조선일보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막 조져놓고는 뒤로 돈 다 받습니다.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제가 볼 때는 기업을 그렇게 펴놓고는 다 광고비 뜯어내고 언론사 경영하고 기자들 월급 주고 이제 그게 수법이 돼 있어요. 한쪽에는 칼로 찌르고 한쪽으로는 돈 받고.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극도로 비정상이고 그중에서 언론이 가장 비정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할 것 없이 언론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시민 기자들이 유튜브 들고 진실을 막 24시간 풀 가동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런 떼강도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언론사들 대한민국 없어도 됩니다. 국가 이익보다 자기들 이익이 더 우선시하는 이런 언론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막 패요. 국가도 막 패요. 국가가 아프다 그래도 막 패. 기업이 아프다 그래도 막 패. 그리고 자신들만 살아나면 되는 이런 구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탄생할 정부들은 바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중에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일단 문재인의 5년 동안에 도둑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도둑놈들 다 잡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너무 많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잡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검찰 인력을 풀동원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검찰청 근무하고 있는 검사 수사관들 이런 분들은 그 피라미드 이런 거는 수사하지 마세요. 권력과 유착된 범죄를 저지른 자 그게 모든 집중을 해서 잡아들이세요. 박지원이 하고 서훈이 하고 빨리 잡아서 구속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세요. 유동규가 지금 다 까놓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도 주고 클라우드 뭐 모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흔적은 지우는 것이 아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 야, 유동규 요즘 막 잘하고 있어요. 카톡 비밀방을 막 다 이제 막 검찰에 막 넘기고 있고 검찰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나중에 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는 나중에 그 자기가 진 죄만큼은 형량을 구형과 선고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감형을 해서 선처를 해준다. 지금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유동규가 그 내부 고발자, 공익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나중에 하여튼 포상 수준의 상을 줘야 된다. 그리고 유동규의 신변 보호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야단입니다. 이재명 내려와야 된다 하는 세력들 이래가다 총선을 치를 수 없다 하니까 맞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지금 여기에서 이재명 물러나고 당이 분열된다면 쪼여오는 이 창칼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제가 볼 때 망조고 들린 인간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잘 할 것입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지 똘똘 뭉쳐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민주당의 패거리 레밍 덜찌대 같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이다. 민심은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민심은 금방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참신한 야당이 새로 나와야 된다. 썩을 대로 썩어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저런 야당 같고 대한민국 정치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야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여당은 맞습니다. 똑같아요. 국민의힘당도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뢰받는 그런 정당, 그런 새로운 정치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 할 수 있는 정당,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 이제부터는 도둑놈들 딱 잡아들이면서 정치 교체하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를 몰아가야 됩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지만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는 사료 오류라 그랬습니다. 한국 정치만 좀 인류는 아니에요. 이류만 되더라도 한국 경제가 많이 발전할 건데, 정치가 사료 쓰레기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가 가장 못한 자들이 기업가들 발목을 잡고 깡패 폭력 노조 집단 뒷배나 봐주고, 그러니까 기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를 하면서 우리 민생 경제를 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리 토킹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 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아니 기업은 일자리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냐 이게. 공무원들은 해봤자 일자리 하나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들이 바로 기업가들입니다. 창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그런 창조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일군 위대한 여건들입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에게 그들이 조금 잘못있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신뢰를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의 5년은 악몽의 5년이었다. 우리 김문수 지사가 했지 않습니까? 저도 악몽의 5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당하고, 저만큼 민간인 중에 압수수색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왜 당했겠어요? 앞에 역사에 한계 많으니까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압수수색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검찰에 한 번도 소환 안 됐습니다. 왜? 자기들이 다 갖고 왔는데 열어보니까 있어야지. 저거 돈을 해먹었습니까? 뭘 해먹었습니까? 모든 거 다 철두철미하게 털었습니다. 시민사회 이 기나긴 시간에 있는, 이거는 고행의 시간이고 빈곤의 시간이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저는 진짜 기나긴 시간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 되면은 또 집회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전쟁은 내전상입니다. 내전상.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집회를 해서 또 삼각지로 행진한다. 이거는 대낮에 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청계광장에서 파이낸서 저걸 보면서 집회를 하는데 거의 한 10,000여 명. 그럼 동아민서점 정강 목사님 쪽하고 보면은 또 전쟁을, 맞불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삼각지로 또 행진합니다. 아마 숙대 앞에서 해산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요소에서 그들과 맞불 집회를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 말고 나라가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강화문 나오셔가 쭉 한번 걸어보세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른 본격적인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안 가버리고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하면은 이 광장을 빼앗기는 순간에 정치를 빼앗기고, 정치를 빼앗기는 순간에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퇴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잊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5년 전에 우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봤습니다.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잘못된 불꽃을 초장에 꺼버려야 돼요. 물을 부어서 끄든지 바람을 불어서 끄든지 꺼버려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종창화재와 우길과 또 밤을 새우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공지사항. 오늘이 934일이니까 앞으로 한 60여일 되면은 이제 1000일이 됩니다. 1000일. 미국 대사관 1000일의 다큐 콘테스트를, 우리가 1000일의 기록들, 우리의 이 기록들은 보면은 영상들이 다 날아가고 이래갖고 다 지금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000일의 기록을 다큐로 찍어지, 빼앗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다큐 콘테스트를 해서
총 상금 200만 원.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한 5등. 그래서 상금을 분류해서 1000일 되는 날 다큐 콘테스트를 해서 시상식을 할 예정이니까 유튜브 촬영을 이따까지 해오신 분들은 하여튼 1000일의 기록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고민해서 다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상을 줄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